그래서 좀 제목이 약간 좀 어려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수술을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로 복강경 위암 수술 단기간 임상시험의 수술 평가 결과 분석을 하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관통하는 것이냐면은 제가 외과를 처음 했을 때부터 궁금했던 주제였거든요. 좋은 내과 의사가 뭐고, 수술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혼자서 여러 가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수술을 보고 결과가 예측이 되는지, 그 다음에 수술 비디오로 수술을 평가할 수 있겠는지, 그 평가지 22개의 크라이테리아가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수술이 있고 그걸 촬영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실제의 그림자죠. 직접 가보지도 못하는 거고 수술 결과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텍스트북 아웃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고 이 비디오를 보고 채점을 22개의 항목에 대해 채점을 하고 이것들이 과연 이 결과들을 프리딕션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한 가지고 이것을 다시 비슷하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것으로 수술을 하고 비디오를 찍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피드백을 하고 프레딕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평가뿐만이 아니고 교육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좋으니까 의사가 무엇인가, 좋은 외과 의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었고 예술인가 과학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그럴싸한 제목들이 많죠. 서저리는 아티스틱 사이언스고 서저는 사이언티픽 아티스트다. 하지만 옛날에 펠로우 때쯤에 이 고민에 대한 답은 끝났습니다. 과학자여야 되고 과학자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떤 예술적인 거에 매몰되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숫자고 측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재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중요한데 뭐 피지컬 사이언티스트 요즘 많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할 일은 많더라고요. 이제 리더십, 뭐 커뮤니케이션, 환자 보기, 뭐 멘토링, 티칭 종류는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이걸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수술이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수술에 대한 내용만 할 예정이고, 수술을 과연 잘한다는 것, 잘된 수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된 수술은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돼야 측정을 해야 개선할 수 있고, 측정을 해야 매니지를 할 수 있는데, 측정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고 매니지할 수 없다면 이 측정을 한다는 것은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로 잰다 또는 평가하는 거죠 수치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이 수술이 임프리브 되고 매니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전공의 때부터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좋은 수술은 합병증이 안 생기고 사망률이 없는 그다음에 암 수술이니까 재발률이 없는 삶의 질이 좋은 그 다음에 뭐 미용적으로도 비용도 중요한. 처음에는 블러드 로스가 그러니까 피가 안 나는 수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일이 2년 차 때 발견됩니다. 2년 차 때 어떤 교수님의 수술을 들어갔었는데 피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 상상할 수 정도로 많이 났는데 개의치 않고 수술을 쭉쭉 진행을 하셨는데 수술이 끝날 때쯤 되니까 피가 나던 게 다 먹고 환자도 너무 빨리 퇴원을 하는 거고 차트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다른 환자들도 수술방에서의 그 수술을 거칠어 보였지만 수술이 굉장히 합병증 없이 빨리빨리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결과가 기준이 돼야 되지. 이렇게 피가 안 나는 좋은 수술이 되게 좋은 수술이다. 우리가 림프노드 디섹션을 잘한 수술이 좋은 수술이다라고 옛날엔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진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위암에서의 텍스트북 아웃컴은 뭐 알제로 림프절 청소가 잘 되는 거, 합병증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마다 기준은 다르고 하스피탈 스테이도 2주 또는 3주
또는 사망률도 석 달 또는 한 달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결과, 텍스트북 아웃컴이 필요하고 이런 수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를 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퀄리티 컨트롤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NSQIP는 2001년도에 시작됐고 ACS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QC 데이터고요. 일본은 NCD라고 해서 내셔널 클리니컬 데이터베이스가 2011년도부터 JSGS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아니고 없었고 올해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SGS에서의 어떤 사이트 비즈니스를 보면 도큐멘트를 먼저 준비하게 하고 지정된 사람이 경험 많은 의사가 방문을 하고 수술 또는 환자 케어 여러 가지 스텝들의 어떤 질적인 관리, 도큐멘트 관리를 하고 크라이테리아에 잘 맞추어서 이것들이 잘 구비되고 있는지 크라이테리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하고 거기에 맞춰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기준점 크라이테리아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도 이런 결과를 가지고 보면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직접까지는 못하고 비교를 하면 과연 잘 될까?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첫 수술은 1881년 한 200년, 250년 전쯤에 이루어졌고 4개월 동안 환자가 살았죠. 그 수술 이후로 빌로스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수술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9년 후에 1990년도에 수술할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건데 중요한 것은 환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교수님, 그리고 수술을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관찰하는 사람 모두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비디오 레코딩을 하면 그 이후에도 볼 수 있고 이메일로 보내면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도 꼭 그 자리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격으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잘 시설만 갖춘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과 의사도 꼭 환자 옆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술은 2001년도에 시행됐던 대서양 횡단 수술입니다. 환자는 스트라스버그 프랑스에 있고 서전은 런던에 있고 뉴욕에 있었고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대서양 횡단 수술이 가능했었고요. 이미 22년 전에 가능했던 기술이죠.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치는 사람도 꼭 그 자리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리얼타임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잘된 교육 비디오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얼타임의 현장의 교육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22개 평가 요소 중 어떤 질문이 결과를 예측하는가. 이게 애널스 오브 서저리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 스타디는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C 스타디, RCT 스타디가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 RCT를 하기 전에 외과 의사를 선정을 할 때 그냥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퀄리피케이션을 했습니다. 40명의 서전이 신청을 했고 과정이랑 그런 비디오를 내고 다 22개의 점검을 받은 사람은 38명이고 이 중에 17명은 안타깝지만 참여가 안 되었고 21명이 22개의 크라이테리어에 잘 맞췄기 때문에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못해서 20명의 서전이 이 RCT 스타디에 참여를 했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10명. 물론 이분들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한국 의사들이 위암수술 잘합니다. 베스트인데 그 중에서도 40명을 중에 20명을 잘랐기 때문에 다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인데 다시 또 그 안에서도 퍼포먼스 스코어를 22개를 100점 만점으로 다시 환산한 다음에 10명, 10명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면 하이 점수가 높은 한 서전에 수술 받은 500명과 점수가 낮은 서전에 수술 받은 400명의 결과가 약간 다릅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혹독했고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80개 이상의 수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은 해마다 80개 이상의 수술을 해야 됐었습니다. 비디오를 6개를 제출하라 라고 해갖고 3개의 복강경, 3개의 개복 비디오를 찍어서 한 비디오당 5명씩의 리뷰어가 붙어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한 서전에게 5, 30개의 리뷰 점수가 달렸습니다. 그거를 리뷰 커뮤니티에서 리뷰를 하고 필요하면 다시 내라 라고 해서 매우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임상시험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22개의 질문은 아래와 같고, 인저리가 없이 잘 했느냐, 어떤 베스를 노출을 했느냐, 22개의 질문의 yes, no 형식입니다.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1, 2, 3이 아니고 했다 안 했다 라고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봤더니 성별 나이는 차이가 없었는데 구두된 림프절 차이는 없었고 수술 시간이 점수가 높은 그룹이 수술 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199분으로 170분에 비해서 길었고 하지만 합병증도 낮게 발생하고 주요 합병증이 낮게 발생하고 재수술도 적었고 1.3%대 3.3% 사망률도 1%대 0.2%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400명 중에 4명 사망과 500명 중에 1명 사망은 다르죠. 그리고 하십타 스테이도 메디안 값은 7일로 달랐지만 확실히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각 점수에 배치된 사람들의 분포인데 분포가 넓은 항목도 있고 짧은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점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한 거지 각 디테일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항목이 1번의 항목과 연관된 게 수술 시간, 그 다음에 2번의 항목과 연관된 게 합병증 발생률, 얼마나 가스가 빨리 나오냐, 재원 기간이 얼마나 기냐랑 이 평가 결과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항목이 yes, no로 이루어진 22개의 항목 평가가 아까 얘기했던 수술 출혈, 수술 시간, 합병증, 첫 반기가 나온 시간, 재수술, 하스피탈 스테이랑 이렇게 연관을 짓는 항목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좋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합병증 발생률도 낮고 퇴원도 빨랐지만 술 시간은 일단 이상하게 길었고 그런 것들이 22개의 항목으로 분석을 했을 때 수술 결과가 연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커다란 수술을 잘게 쪼개서 더 디테일하게 쪼개서 들어가면 예측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가가 교육에도 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디오는 제가 유드스포트 SP 로보틱 게스트미를 영상으로 담은 것입니다. 원래 이제 서전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워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리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러 번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 비디오가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와보는 게 좋겠지만 와보지 않아도 이런 수술을 과학이라면 재현할 수 있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다면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만들었고요. 이전 비디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 2는 15년 전에 시작되었던 스타디입니다. 그때는 비디오를 CD롬에 담아서 배송을 하고 채점 결과가만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 좋다라고 만족스러웠는데 지금은 시간이 달라져서 교육 자료도 비디오로 이렇게 업로딩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도 이렇게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면 우리가 채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시점이 여러 개를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전 비디오는 수술방 비디오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것만 담았다면 아까 비디오는 시점이 제가 이제 멀리 바깥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찍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비디오가 있으면 하나는 수술 비디오, 하나는 제가 머리에 쓰고 있는 1인칭 시점의 비디오, 또 하나는 오른쪽 아래 보이는 수술방 전체를 커버하는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점의 비디오를 늘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거를 충분히 잘 담으면
이 수술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아니면 한 번만 봐도 여러 번 본 것처럼 잘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수술 비디오를 담았고 지금 이 수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전공의입니다. 펠로우가 아니고 전공의가 이 수술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스킬풀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어시스트가 굉장히 뭐, 하모닉, 소닉 퓨전을 쓰고 도와줄 때는 좀 바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관찰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같이 소닉 퓨전이 들어와서 도와주거나 지금처럼 스테이플러가 들어와서 도와주셔야 할 때는 좀 어시스트가 역할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장점이라는 게 이제 어시스트를 별로 타지 않는다. 누가 들어와도 비슷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수술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완전 프리한 수술은 되지는 못했고 하여간 지금처럼 이제 리버 리트랙션 하는 것도 바깥과 안쪽 비디오를 다 담아서 최대한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서 커베처를 정리를 하고 라이트 지금 왼쪽 오른쪽을 역할이 순간적으로 가끔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벌리고 왼쪽으로 잘랐다가 또 오른쪽으로 벌리고 왼쪽으로 자르는 일을 순간적으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달라지고 수술이 달라지면 아웃컴이 달라지겠죠. 지금 하모닉을 주로 썼던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이 SP 수술을 이용한 수술은 하모닉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바이폴라 다이섹터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꽤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와보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쪽 손을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다이섹터로 쓰는 것과 끄는 걸로 쓰는 좌우의 손이 순간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클립도 좋지만 지금처럼 어시스트 매뉴얼 클립을 쓰는 게 자동 로딩이 되니까 조금 더 빨리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요. 지금 역시 어시스트가 좀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 하모닉을 쓰던 기구의 하모닉은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굽혀지지가 않던 기구에 비해 양손이 굽혀지는 걸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선 자유로워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손 오른손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각에서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십몇 년 동안 썼던 하모닉을 쓰다가 이 바이폴라 다이섹터로 건너왔을 때 좀 어색했었는데 쓰면 쓸수록 좀 더 괜찮은 부분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외과 의사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복강경이 로봇이 복강경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적은 걸로 전국 단위 임상시험에서 결론이 났는데 아마도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 하모닉을 쓰지 않고 방금 보여드렸던 바이폴라 다이섹터를 쓰면서 합병증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조금 더 파인하고 조금 더 메티큘러스한 다이섹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다 좋은데 이 레서 커베처의 부분만은 큰 베스를 헤모스타시스가 그러니까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저 소닉 시전을 썼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부분이 많아지면 왼손을 묶어놓고 누가 밥 먹여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게 로봇이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몇 부분만을 빼놓고는 제 왼손 오른손으로 많은 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술이 거의 다 막바지에 도달을 했는데 저 모든 수술이 한 2.5cm 되는 그 퓨빅 헤어 위쪽에 골반 허리띠 밑으로 바로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으로 다 숨겨지는 운두고 다시 시점이 두 가지가 됐습니다. 하나는 제가 오른쪽에 쓰고 있는 1인치 시점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리컨스트럭션 하기 전에 스페시맨을 이렇게 꺼내서 확인을 하고 제가 스페시맨 확인하는 동안에 도킹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우리 전공의 2년차가 도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멀티포트는 도킹도 배워야 되지만
SP는 도킹 따로 배울 건 없습니다. 그냥 이시전 넣고 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지컬 트로카를 뚫을 줄만 아는 의사라면 SP 도킹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 다시 콘솔에 앉아 수술을 하고 있고, 여러 어시스트와 같이, 어시스트의 스테이플링은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B2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오른쪽에서 카틀리지랑 스테이플러가 들어와서 문합을 하고 있고, B1 아나스토모시스, 게스트로 디오데노스토미를 할 때는 환자의 왼쪽에서 트로카를 뚫고 그쪽에서 스테이플러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야 문합이 좀 쉽거든요. 이 환자는 좀 엣지에서 여러 가지로 피가 좀 잘 나는 편이었기 때문에 좀 블러디한데 실제는 이 바이폴라 다이섹터로 바꾼 다음에는 생각보다 피는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시전 2.5cm 하나와 옆구리에 낸 11mm 트로카 하나로 수술이 완성될 수 있고, 이 수술법에서 제가 비디오에 담고 싶었던 것은 이 두 가지 담을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요. 배를 닫을 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드레인 넣고 있고요. 배를 닫는 게 이 수술에서 좀 많은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배꼽이 아니고 퓨빅 헤어 쪽입니다. 물론 이 환자는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퓨빅 헤어 밑으로 들어가서 운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힐링됐을 때는. 그리고 페리토니움을 지금 닫고 있습니다. 페리토니움을 펄스 스트링으로 간단하게 닫고 한 1분도 안 걸리죠. 그 다음에 머슬을 꼬매지 않습니다. 머슬을 꼬매지 않고 트랜스버설리스 파샤 인시전이 된 것만 살짝 꼬매줍니다. 그래서 환자가 걸을 때 통증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배꼽 인시전을 넣으면 아픈 이유가 렉투스 머슬 파샤만 꼬매는 게 아니고 머슬을 같이 꼬매게 되거든요. 왜냐면 파샤만 꼬매면 나중에 벤트럴 허니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툼하게 꼬매줘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파샤를 그러니까 머슬 꼬매주면 머슬이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픈 거지. 이렇게 파샤 꼬면 덜 아프고 지금처럼 로컬 인젝션까지 주게 되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환자가 안 아파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술한 환자를 오후에 회진 놀러 갔었을 때 저 로컬 인젝션이 잘 되고 지금 운도가 잘 클로징 된 사람들은 아프냐고 하면 아프다고 말은 하지만 표정이 굉장히 편안한 뭐 그런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운드가 이 환자는 제가 조금 크게 열었는데 아까 SP 포트 하나만 들어가면 될 인시전이라서 사이로이드 운드랑 비슷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제가 전공이 때 사이로이드 목에 2.5cm 인시전 하나랑 목에 작은 드레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운드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를 올려서 교육도 하고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의 비디오를 올린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외부로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고 더 시간과 공간의 자유에서 자유로워지고 수술은 더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클래스 13의 PI가 되었는데요. 이건 리프로그라고 일단은 약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리스포트 로보틱 갤섹토미고 후향적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있지만 전형적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수작업인데 자동화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측정하고 개선하고 측정하고 매니지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자동화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51명의 로봇 환자를 수술을 한 13개 정도로 잘게 쪼갰습니다. 수술 전 단계, 레서 섹스 페이스, 레프트가 이제 4SB, 라이트 로우가 6번, 라이트 허파가 5번, 뒤에 되는 자르는 거, 커먼 헤파틱 아트 다이섹션, 리버 리트랙션 파스 플라시다 디섹션과 리버 리트랙션, 실리악 트렁크, 레서 커베지 클리어링, 스토막을 자르고, 그물막을 자르고, 문합을 하는 것을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그 다음에 환자의 체중도 쪼갰습니다. 환자의 체중을, 어, 뭐 체중이 많은데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살이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근육도 뱃살도 피부 그냥 복부 지방 또는 희하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분석해서 잘게 쪼개서 분석하겠다는 컨셉이죠. 그래서
성별, 나이, 키, 몸무게, 수술 시간과 그 다음에 비세럴 팻, 서비큐 팻, 근육량, 근육의 질을 각 파트에 수술하면서 걸린 시간으로 다시 코렐레이션을 보면 이런 매트릭스 같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예를 들면 실약 트렁크가 수술하는데 오래 걸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DM이 있거나 수술 시간이 원래 길거나 그물막을 한 사람들은 실리악 트렁크 디섹션 하는데 오래 걸리고 머슬 덴시티가 좋았던 사람은 실리악 트렁크 디섹션 하는데 되게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날씬하시 뚱뚱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도 오히려 지방은 적으니까 수술이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분해하면 분해하고 측정하면 정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랑 비슷한 그림이죠. 그래서 자동화도 할 수 있고 자동화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엑스넷이라는 걸 돌리고 또다시 이제 알고리즘을 돌려서 실제 수술의 단계와 프리딕션 된 단계를 뭐 아까 그 51명의 환자를 다시 41명의 트레인셋과 5개의 밸리데시스로 측정을 한 다음 5개로 테스트를 해보면 제일 높은 게 88점, 88%, 낮은 게 68%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아직은 쓸 수 없는 하지만 진행 중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화 하는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다빈치 회사에서 마이 인투이티브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이거는 비디오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리얼 데이터죠. 그래서 당신이 어떤 기구를 얼마나 썼고 점유율이 어땠고 전국에 있는 사람의 평균 수술 시간이 어떤데 상위 10% 수술 시간이 이렇고 당신의 수술은 이렇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데이터까지 바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외과 의사, 좋은 외과 의사는 과학자이고 수술에서 엑설런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된 수술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겠지만 텍스트북 아웃컴에 기반을 하는 게 좋고 수술할 때 좋아 보이는 수술이 아니고 좋은 수술 결과를 내는 것이 좋은 수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내는 예술적인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들이 합병증이 없고 지에 빨리 가고 그런 결과 오리엔티드 수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수술을 보면 수술 결과 예측할 수 있고 이건 전통적인 방법이었고 옛날엔 직접 갔었는데 이제는 비디오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스타디에서 증명을 하였고요. 특정 질문이 특정 결과와 연관이 되는 걸 보여줬고 새로운 방법의 수술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 중이고요. 자동화도 가능한지 확인 중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술을 잘한다라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보기 좋은 수술, 피 안 나는 수술이 아니고 좋은 아웃컴을 내는 수술이어야 되고 특정 평가 요소는 특정 결과를 연관시킬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도 사용될 수 있고 자동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